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고등학생들의 교복, 롱패딩을 생생퀴즈 정답으로 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수능 본 아이들이 펜션에 놀러 갔다가 가스 누출로 변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퀴즈는 생략했습니다. 이재성의 촛불잔치를 선곡한 날도 있었는데요. 화재로 할머니와 손자가 참사를 당한 뉴스가 들려와 선곡을 바꿨습니다. 물론 이런 크고 작은 일에 제가 24시간 내내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상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들이 수해 소식이 보도되는 영상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을 SNS에 공개해 비판을 받고 있죠. 국회의원들이 모일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죠. 하지만 수해로 힘든 국민들이 있는데 굳이 이 사진을 SNS에 올린 건 정치인으로서 감수성이 결여된 행동이 아닐까 비판하고 싶습니다. 2020년 7월 3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개그맨이 묻고 투자 고수가 답한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99.9% 부자 되는 법. 내일의 부의 저자 김장섭 작가와 그의 열렬한 팬이자 YTN 라디오의 스타 한 뼘 차이의 진행자인 개그맨 황현희 씨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간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 그 감동과 재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YTN 공채 개그맨 황현희입니다. 어딜 가나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만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만 하는 거죠. 내가 확인해 볼 거예요. 네네네. 네, 우리 현희 씨 나왔고요. 우리 스타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분이죠. 김장섭 작가님 오셨어요. 작가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JD 부자연구소 소장 김장섭입니다. 그렇게 소개해야 되겠군요. 작가님 두 분이나 나오신 이유는 저 때문일까요? 현희 씨 때문일까요? 예, 뭐 현희 씨도 그렇고, 예. 아, MC 분도 그렇고. 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도 아니고 너무 유치했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죠. 청취자 여러분들의 부를 위해서 나오신 거죠. 네. 역시 저는 현희 씨한테 진행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는 좀 노리지 않아줬으면. 네. 여기 진행자 언제 바뀌어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당황하시네요. 저는 부동산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라도 지켜야죠. 그렇죠, 이것까지 그렇죠. 가져가려고 하지 말아요. 네, 저도 저한테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네. 김장석 작가님과 함께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소장님 전에 방송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우리 현희 씨의 눈빛에서 좀 욕망을 읽으셨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예, 예,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예, 저를 이제 좋아한다는 걸로 봐서는 부자될 예, 체질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장님을 앞으로, 좋아하고 관심 갖는 거라면 부자 될 가능성이 큰 사람이다. 예, 사람 보는 눈이 있다. 저는 참고로 우리 또 작가님 그 영상 매일 보고 있고요. 예. 아직도요? 너튜브에서 네. 매일 영상을 올려주세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영상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예. 와, 진짜 찐팬을 만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 팬 중에서 제일 유명한 팬이죠? 예, 그렇죠. 예. 자, 오늘 현희 씨와 우리 김장섭 소장님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주식 이야기도 현희 씨가 직접 질문을 써서 우리한테 그렇죠. 보내줬거든요. 네네네. 이번에도 현희 씨가 본인이 궁금한 부동산 관련된 내용을 우리 현희 씨가 보내줬어요. 현희 씨가 진행자가 돼서 우리 작가님께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지금 해외 투자에 이제 작가님이 많이 예. 좀 마음에 가 계시잖아요. 주식 해외 투자. 그렇죠. 네. 책에서 보면은 투자의 시작은 부동산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왜 부동산 투자를 먼저 시작하셔서 결국엔 주식 투자로 오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원래는 부동산 투자를 먼저 시작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주식 투자로 갈아타신 거고요. 이유는요? 제가 이제 부동산 책을 한 6권 정도 냈고요. 예, 그 주식 투자 책은 한 2권 정도 냈는데, 그 주식으로 이제 가게 된 이유가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때문에, 예. 금융위기가 터진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 한국 때문에 이제 그 일어난 일이 아니고 세계적인 공황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알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이 언제 떨어졌나를 봤더니 그게 이제 1997년도 IMF 위기하고 그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부동산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라는. 그래서 항상 올라왔는데 해외적인 요인이 겹쳐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떨어졌다가 그 원인이 이제 해소가 되면 뭐 IMF가 이제 끝나거나 아니면 2008년도 금융위기가 끝나면 그때서부터 이제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 있는 흐름들을 이제 파악하게 되고 해외에 있는 흐름들을 파악하게 되다 보니까 주식이라는 시장이 훨씬 큰 시장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주식보다도 해외 주식들이 훨씬 더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뭐 세계적인 부자들은 거의 다 주식 부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부자도 있겠지만 그런 부자보다는 이제 훨씬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외 주식 그쪽에다 투자하는 게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부동산보다는 이제 주식 쪽으로 가게 됐죠. 그러면 부동산 투자가 뭐 생각보다 나쁘거나 아니면 한계를 느껴서가 아니라 그거보다 주식 투자가 훨씬 더 한계도 없고 가능성도 큰 걸 보셨기 때문에 갈아타신 거예요? 그것도 있고 이제 하나는 이자 때문에. 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자 부담 같은 경우를 이제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느끼는데 뭐 이게 집이 굉장히 많아야지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몇 억이 오르면 몇십억이 오르면 그때는 이제 부자가 되겠지만 그 일반인들은 그 갭을 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20억이다 그러면은 뭐 음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전세가가 한 4억 5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한 10몇 억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갖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채가 굉장히 비싸면 내가 이제 들어가는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갭이 적은 거를 수십 개를 사자, 수백 개를 사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이 좋을 땐 괜찮은데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2008년도 금융위기라든가 97년도 IMF 위기라든가 그때가 되면 팔리질 않아요. 그거는 서울에 강남에 있는 부동산들도 잘 안 팔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유동성 위기가 오고. 그리고 대출이자도 엄청 오르겠죠. 그렇죠. 그때 이제 한 7, 8%, 뭐 10%까지 막 올라가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원금 상환이 들어오면서 한 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파산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소액 투자, 그러니까 뭐 아주 큰 금액, 예를 들어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금액 한 3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남 아파트를 투자하는 게 맞지만 사실 1, 2억 가지고 뭔가 아파트를 투자할 만한 사람들은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소액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주식이도 그 중에서도 해외 투자가 더 낫다라는 말로 좀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오, 이해가 갔어요. 맞습니까? 예. 오, 두 분이 같이 다니세요? 1+1으로 강의 다닐 때. 오늘 태어나서 2번 봤어요. 앞으로도 작가님의 얘기를 그렇게 정리해 주니까 제가 이해가 됐어요. 사실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 사는 게 몇 명이나 있겠어요. 한 번에 쉽지 살 수 있는 않은데. 사람 없죠. 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좀 궁금한 게 저희는 사실 결과론자잖아요. 그렇죠. 결국 어떻게 됐냐? 결과가 어떻게 났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셨을까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를 좀 2008년도에 리먼 사태로 위기를 겪으셨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부동산으로 수익이 날 수 없다.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났다. 그 이후로 주식 투자로 옮기신 건지 아니면 그래도 좀 수익을 계속 좀 유지를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잘 빠져나온 건지 아니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빠져나온 건지 쉽게 그게 얘기해서 궁금하네요. 주식으로 물타기를 잘 하신 건지 그렇죠. 좀 궁금합니다. 저는 한 2016년까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그때 이제 부동산 투자를 멈추고 그 다음부터 이제 주식 투자로 갔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부동산은 좀 정리하면서 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갖고 가는데 그 지방이나 뭐 아니면은 이제 상가라든가 특히 이제 상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다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도 이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저 흐름에서 벗어난 부동산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 이제 정리한 것들을 갖고 이제 주식 쪽으로 가고 있죠. 그렇다면 주식 투자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기신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도 약간 좀 병행하시면서 그렇죠. 같이 해외 투자 주식도 같이 투자를 하고 계신 건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정리하는 수순이라고 하셨어요. 그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혹시 지금 정부의 뭐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 이런 것도 한몫합니까? 아니요. 저는 2016년서부터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부동산을 할 때도
남들보다 좀 한 발 빨리 투자를 했어요. 그러네. 저런 사람이 2016년이면 돈을 벌어요. 한 발 빠른 사람이. 한참 오르기 시작할 때거든요. 네. 그때 이제. 예. 그때 이제 서울 부동산 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더 이상 이제 안 샀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2007년도 이전에는 막 재개발 뭐 이런 투자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맞아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 터지면서 지방으로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근데 저는 뭐 그 한 2010년도서부터 지방 투자가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저는 한 2008년도 이때서부터 이제 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지방에 몰릴 때 수도권 아파트가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쪽으로 가고 그리고 수도권 쪽에서도 아파트나 상가 뭐 이런 쪽이 괜찮았었는데 그쪽도 이제 지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다시 수도권이 오르고 수도권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엔 다시 서울 쪽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빌라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많이 올랐죠. 네. 아니 아까 전에 흐름을 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그 흐름은 어떻게 들어보니까 반대로 가시는 건데요? 남들이 이거 할 때 나는 반대하고 그거 맞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 그럼 다음에 이제 어떤- 흐름이 왔으니까. 그럼 흐름을 네. 선도해 나가시는 거네요? 그렇죠. 제 책을 보시면 좀 나와 있어요. 네. 쉽게 말해서 눈치가 빠릅니다. 그거 나도 눈치 빠른데 왜 그런 눈치는 없어요? 그런 눈치는 어떻게 하면 생겨요? 네.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절에 발을 담그세요. 아 그래요? 아니 현희 씨는 책을 봤잖아요.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 소장님의 흐름을 읽는 눈의 비법 뭐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책이 나온 게 아마 코로나19 사태 아마 전일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1월 달. 네. 그리고 나서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해외 주식에 엄청난 자금이 몰렸거든요. 예, 아, 그리고 맞네요. 우리나라 분들도 해외 투자를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게 코로나 이후라고 좀 제 생각이 들어요. 거래량도 엄청 많이 들었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아무래도 미리 좀 예측을 하시고 움직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또 이렇게 한번 여쭤볼 게 부동산의 흐름을 한번 읽어보죠. 왜냐면 저번에는 이제 주식에 관해서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좀 부동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아파트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부동산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 좀 많이 올라서 713인가요? 710 대책. 710 대책인가요? 네. 710 대책 이후에도 굉장히 좀 폭등을 하고 있는 장세예요. 총 20번이 넘는 네. 이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이 기조가 계속 좀 유지가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 아파트 가격은 뭐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더 더 올라갈 올라갈 수 것이다. 있다. 근데 이제 이제 아파트는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말하기엔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구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사지도 이제 팔지도 못하게 하는 게 이제 현재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원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려면 공급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뭐 재건축 이제 재개발 쪽에 이제 동의 요건을 좀 낮춰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재개발 쪽으로 이제 많은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또 한참 후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한 10년 걸리죠. 예, 최소한. 한참 걸리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공급 쪽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데는 솔직히 이제 서울 쪽이에요. 그렇죠. 예, 서울이 이제 직장이 많으니까 직장에 가까운데 좋은 아파트나 이런 쪽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현재는 그 수도권 쪽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 지금 공급 부족은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예. 만약에 저 이거 하나 여쭤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가 좀 늘어나면서 서울의 수요가 좀 분산되지는 않을까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제 19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처음에는 도심에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스포롤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외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네. 예, 그때 왜 많이 나가냐면 그때 이제 모델 T라고 자동차를 이제 헨리포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로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하게 되니까 네. 그때 이제 교외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다녔었는데 그 후로 이제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심 안쪽으로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심 안쪽에 이제 많은 아파트들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직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현상 때문에 도심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는 조금 좀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실리콘밸리라든가 이런 쪽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죠. 예. 네, 제조업 비중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제조업은 공장에 모여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회사도 공장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 자동차가 나오는 거지 그 재택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조업 그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도심지 네. 뭐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시애틀이나 아니면은 그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뉴욕 같은 데서 그 사람들이 실리콘밸리라 하더라도 모여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 재택근무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가 그 창궐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은 원래서부터 그 재택근무를 하는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게임 개발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는 이제 요즘에 이제 52시간 해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많이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해외로 나갑니다. 팀을 끌고. 그래서 이제 뭐 발리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그 유명한 섬 같은데 그런데 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재택근무가 가능하니까. 네, 재택근무가 가능하니까. 이게 네. 이제 5G하고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이 되면서 파일을 이제 아주 고용량을 올릴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근무하나 회사에서 근무하나 똑같이 파일 이동은 네.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2시간 근무제에서도 이제 자유로운 거죠. 해외 나가가지고 근무를 하니까. 그러니까 굳이 막 서울 시내에 뭐 그렇죠. 집값 비싼 데 있을 필요는 조금씩 없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현재는 그렇지 않고요. 환경은 이제 앞으로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좀 그 오피스라든가 이런 데들이 한 25% 정도 많이 빠지고 있고 공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교회 쪽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많이 팔리는 게 그 주식 같은 경우도 가구나 아니면은 그 집에서 재택근무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렇죠. 있고 집수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이런 그 소프트웨어 쪽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음 카카오나 아니면 네이버 이 정도밖에 그러네요. 없고 네네. 거기서도 한 30%에서 40% 인원들도 안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일하는 거고 그 나머지 이제 그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거의 다가 이제 약간 제조업 쪽이기 때문에 네. 제조업은 서울에서 일할 수밖에 없고 약간 그 기업 문화 자체가 그렇게 그렇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서울에서 그렇게 빠진다 이렇게 보긴 힘들고. 아, 말씀 정리해 보면은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쪽에서는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긴 하지만 서울에서는 당분간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그렇죠.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산업적인 특수성도 있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집값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투자만큼이나 비용 대비 얻는 게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의 욕망이 우리 현희 씨가 잘하는 말이 있어요. 욕망을 규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 아, 그렇죠. 나 그 말 현희 씨한테 배웠거든요.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아무리 이렇게 정책을 내밀어도 정부에서 규제가 욕망을 이길 수 없다. 그렇죠. 예, 뭐 이 말씀이죠. 네. 예. 과연 될까? 그러니까 결국 집값은 계속 오를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굳이 그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팔만한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그 뭐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다시 이제 뭐 이거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증여를 한다 그러는데 증여도 지금 뭐 뭐 조정 지역에서 3억 이상이면 뭐 12%를 낸다 그러면 10억짜리 주택이면 1억 2천을 그 저희 세금으로. 취득세로 네. 내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아예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팔겠죠. 왜냐하면 호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부 거래가 일어나면서 호가가 올라가고 그게 실제로 팔리면서 아주 일부지만 그게 이제 시장가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제 올라갈 수는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부의 저자, 김장섭 작가, JD 부자연구소 소장이시죠? 조던 김장섭 소장님과 그리고 개그맨 황현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송 들으시면서 부동산 관련된 여러분들 평소에 궁금한 질문들이 있으시면 샵 094 우무정 0945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지금 한따기 님이, 황현희
황현희 씨 수다맨들 잘 듣고 있어요. 몇 개 나가요 도대체? 예. 아니 뭐 팟캐스트 뭐 그러니까 몇 개 해요? 한 4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말고 더 하지 않아요? 뭐 개인적으로 하는 거 빼고 뭐 제가 게스트로 나가는 그래요. 거고. 네. 예. 오늘 여러분들 황현희 씨 팬분들도 많이 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